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자시라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빅스 지수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종합적으로 물 건너 소식들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미국 쪽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발이라도 담그시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든지, 어쨌든 종합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 투자 시대가 돼서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실 건데, 자, 지금 미국 쪽 특히 이제 그 반도체주와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히 종목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지 지금 장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면, 만약에 내가 미장 주식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빅스 지수를 내가 모르더라도 이번에야말로 알고 가자, 그런 뜻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시면, 자, 서학개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게 거의 올해입니다. 올해 2월 한 말부터인데, 얼마나 많은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삼성전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와장창창 뭐 하고 있다? 와장창창 팔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제가 종목별로도 어떤 종목별로 순매도가 많은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마 제 이번 장을 이해하는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난달 25일 깜짝 실적으로 주가가 하루에 한 24%인가 25%, 한 24% 정도 될 겁니다. 폭등을 하면서 덩달아 다른 반도체 주가도 같이 다 급등을 했죠.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4거래일간 5월 24일에서 5월 30일까지 4거래일간 5억 달러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도 아니고, 자, 미국 종목에서 여러분 4거래일만 그 짧은 기간에 거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500억이죠. 6,500억. 엄청 큰 돈입니다, 여러분. 6,500억이면 이 정도 돈을 매도를 했다. 지금 이 정도 매도는요, 미국 증시가 급락하던 침체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순매도입니다, 여러분. 역대급 순매도. 그래서 반도체주가 급등하자 단기 조정을 기대한 반도체주 인버스 펀드, 그러니까 하락에, 미장에서도 하락에 베팅하는 펀드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개인 서학개미들이 대거 몰렸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반도체주를 제외한 다른 빅테크주에 대해서는 팔긴 팔았는데, 그래도 차익 실현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24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4억 9,881만 달러, 이 정도 팔았고요. 근데 이제 팔았는데 중요한 건 계속 팔고 있는데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지수는 어떻게 된다?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역대급으로 미국 주식을 순 매도한 계기는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입니다. 물론 뭐 또 이것도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서학개미들이 막 와장창창 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학개미들이 이 5월 24일에서 5월 30일까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한 종목만 보시면, 엔비디아 한 종목만 3억 거의 2천만 달러 순매도를 했어요. 이것은 서학개미들의 매매가 가장 활발한 이 테슬라에서도 아주 보기 힘든 순매도 규모입니다. 이게 한 주간 미국 증시 전체의 순매도 규모조차 3억 달러는커녕 2억 달러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전체 순매도에서. 그런데 지금 한 종목에서만 이 정도 나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지난 1일 기준 서학개미들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맞습니다. 참고로 많이 팔았지만,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은 여러분 참고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20억 달러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애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0억 달러. 그 다음 세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37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국내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각 뭐 이런 펀드 이런 다 지금 많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지난 24일에서 30일 사이에 30% 폭등을 했어요. 30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폭등할 때 서학개미들은 많이 와장창창 팔았다. SOXL 같은 경우에 두 번째로 많이 팔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주가 급등을 하자 이게 반도체 지수 상승 시 3배 수익을 얻는 이 SOXL도 예, 순매도 했습니다. 이때 거의 SOXL도 한 30% 넘게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QQQ, 그다음에 테슬라, 뭐 AMD, 뭐 구글 쭉 해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아까 제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에서 순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 보여드리면서 이번 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의 힌트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멀리 높게 갈 수 있다. 지금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승 초입 구간이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좀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QQQ. 예, 요것도 지금 서학개미들이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정하는 이 QQQ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장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다면 SOXL이나 QQT, QQQ 이런 걸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세 상승 이제 하는데 이걸 왜 팝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결과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빅스 지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빅스 지수는 정확하게 우리가 공포 지수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공포 지수 맞아요. 흔히 공포 지수로 불립니다. 흔히 이 빅스 지수는 S&P 500, 스탠더드 앤 푸어스 이 S&P 500 지수 옵션에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대충 대충 아는 것도 대충 알더라도 아는 거 좋지만 이왕 아는 거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 그렇게는 아닌데, 어쨌든 이 지수가 그래서 이제 주가와 상당히 이제 연동성이 높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져서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들기 때문에 흔히 이제 공포 지수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저 앞에 보시면 65.54까지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3월 20일 날. 저때 2020년 초죠. 코로나 터졌을 때고, 그때 한번 올랐다가 쭉.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에라도 이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게 갔다 그러면 주식으로 치면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맞다, 항상 거의 맞습니다. 거의 한 8, 90%, 한 100%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그때마다 저 빅스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이 빅스 지수의 하락이 공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자,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예견을 하면서 이 코스피와 나스닥의 상관관계에 투자자 관심이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코스피는 경제적 의존도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서 중국 증시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도 물론 저는 앞으로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 쪽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중국 시장과의
상관성은 낮아지고 미국 시장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향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하반기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지금 모든 지표라든 이런 것들이 대세 상승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고 몇 개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